안녕하십니까. 토크아이티 제마콘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퓨처레디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퓨처레디 IT 거기서 그중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회에서는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델코리아의 윤성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먼저 그 퓨처레디 엔터프라이즈, 퓨처레디 IT에 네. 대해서 이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퓨처레디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아마 음. 우리 회사의 이제 신홍일 부장이 지난번에 네네. 개략적인 오버뷰나 이런 걸 이제 네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퓨처레디 IT라는 건 이제 대래 지금 가장 중심 사상, 중심 이제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인데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엔 이런 겁니다. 미래의 IT는 미래의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음. 변화에 굉장히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네네. 있는 네. 아주 극단적인 효율성이랑 플렉서빌리티를 음. 갖춘 그런 이제 인프라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걸 위해서 음. 기존의 어떤 레가시 시스템을 위한 필라 2개와 네. 새로운 어떤 뭐 VDI, 클라우드, 빅데이터 같은 그런 음. IT를 위한 필라 3개를 갖고 네. 이제 델은 네. 퓨처 레디 엔터프라이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퓨처레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여기 기존 거를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게- 기존 걸 잘 수용하면서 네. 그것도 하는 것이 이제 예. 그것이 중요한 이제 문제, 핵심 네, 문제겠네요. 핵심 이슈고.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우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여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위한 거겠죠,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IT를 위한 어떤 세 가지 필라,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 그다음에 클라우드 레디, 빅데이터 옵티마이즈드 이 세 개 네네. 중에 네. 가장 솔루션적으로 대래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에 대해서 오늘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뒤에 또 이제 스토리지 관련돼서 네네.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네트워크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요즘 보면 이제 오픈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오픈 소스, 맞습니다. 오픈 소스 시대지 않습니까? 또 예, 예, 요즘 또. 오픈. 네네. 자, 그 이런 IT에서 오픈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결국은 오픈을 향한 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보다 오픈을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가 나오고 스토리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게 IT에서 오픈은 네. 좀 어떤 거냐 과연 그러면 그 오픈이라는 게 어떤 개방 완전히 그 네네. 뭐 소스를 오픈하고 이런 개방의 의미라는 것보다는 음. 좀 저희가 보기에는 사용자의 선택권을 아, 보장한다라는 네네. 의미 하나. 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드웨어의 폐쇄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간다. 네. 그 한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T에서의 오픈이다라고 네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오픈해서 오늘 이제 네트워크 얘기를 좀 예, 해보니까 지금 네트워크 쪽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네. 그 관점 일단은 이제 기존 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지금 이제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컴퓨터 서버 쪽은 예전에 유닉스 메인프레임에 비해서 x86으로 되면서 선택권을 많이 보장하는 그러니까 네. OS를 리눅스도 선택할 수 있고 윈도우도 선택할 수 이렇게 많이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네. 우리가 쓰는 뭐 휴대폰만 네네. 보더라도 예전에 핸드폰이 굉장히 하드웨어 종속적이었다면 지금은 뭐 안드로이드 진영, 그렇죠. 예, 네. iOS 진영에서 굉장히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를 보고 사용자들이 선택을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쳐놓은 이유는 네트워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라는 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는 A사 스위치에는 A사 OS만 들어가 있고 네네. B사 스위치엔 B사 OS만 네네. 들어가 있고 서로 다른 또 테크놀로지를 쓰고 서로 다른 또 프로토콜을 쓰니까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관리하는 데는 네트워크는 굉장히 벤더 종속적으로 관리를 네네. 한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른 스위치를 컨트롤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벤더를 섞어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언어도 다르게 되고 OS도 다르게 되고 네. 저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다른 분야보다도 오픈으로 진행된 게 느리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중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가 제일 먼저 나오고 뭐 이렇게 갑론을박도 많고 그랬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트워크가 여전히 좀 오픈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부분이 자, 있었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그렇지만 네. 사실 우리 옛날 서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 90년대, 80년대. 근데
그때 서버가 이렇게 요즘같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확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의 X86처럼 네트워크 스위치도 서버화되면서 변할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도 하나의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화 네. 단계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 진화 단계가 어떻게 갈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 이제 이쪽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익숙하신 그림인데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고 정의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온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오픈플로어 기반의 이제 SDN인데 네네. 지금도 SDN 하면 이 그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1세대 SD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랑 컨트롤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분리하자는 사상이었죠. 네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진영을 분리해서 네. 뭐 하드웨어는 어떤 벤더든 상관없이 쭉 모아서 하나의 컨트롤러로 관리를 하겠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규약이 되는 거는 기본 프로토콜이 오픈플로어 기반으로 전부 다 네네. 이제 통신을 하면 벤더에 상관없이 네. 하나의 이제 컨트롤러로 전부 다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좋은 네. 그림이고 지금도 많이 사실은 오픈플로어 이퀄 SDN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자, 이게 근데 여기서 근데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러한 형태로 SDN을 구현하기에는 제약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네. 오픈플로어만으로 SDN을 구현하기에는 어. 저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OS 영역이 어차피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각 하드웨어 OS 영역이. 그러다 보니까는 관리나 어떤 기능 구현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픈플로어 기반만으로 SDN을 광범위하게 구축한 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도 별로 유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대부분 POC나 테스트에서 이러한 형태로는 끝난 게 이제 네. 대부분이라서 이러한 형태가 SDN이 급진적으로 퍼지는 데는 사실은 네. 조금 제약 요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저희는 이제 2세대 SDN이라고 네네. 하는데 결국은 오픈 네트워크 기반의 SDN입니다. 저 오픈 네트워크란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 네. 보듯이 앞의 의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의 이제 오픈이죠. 네네. 그러니까는 네트워크 트렌드가 굉장히 자체 칩셋에 자체 컨트롤 디자인에 자체 OS를 쓰던 게 이제는 서버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스위치도 범용 칩셋에 네. 스탠다드 디자인을 하고 OS를 오픈을 시켜서 어떤 OS도 이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게 네네. 이제 해놓는 게 이제 오픈 네트워크의 기본 사상이고요. 이렇게 OS의 선택권을 주면서 SDN을 구현하면 이제 그때가 진짜 고객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2세대 SDN이 되고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델은 지금 이 2세대 SDN 쪽의 전략을 예, 추구하시는 저희 거죠? 전략이 바로 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델의 SDN 전략, FRE에 있는 SDN, 그 델의 SDN 전략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이제 오픈 네트워킹 기반의 선택적 SDN이거든요. 네. 오픈 네트워크 기반의 SDN이라서 앞에서 보신 차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칩셋 저희는 대부분 지금 범용 칩셋을 사용하고 네네. 있고요. 스탠다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군, 즉 네. 저희가 인수한 포스텐 제품군, 네, 전 제품을 전부 OS를 개방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개방이라는 의미가 저희 포스텐 OS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고객이, 네, 네. 그다음에 SDN에 전문화되어 있는 OS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스위치, 네네. 뭐 빅 스위치나 큐뮬러스나 뭐 IP 인퓨전이나 네네. 뭐 이런 부분을 저희 스위치에 고객이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단 이런 베어메탈링 서비스를 아마 메이저 벤더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네. 전부 다 오픈해놓은 SDN을 오픈 네트워킹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은 예전에 델이 네. 초창기에 이제 창업해가지고 PC 분야에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풍적으로 이제 세계를 선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B2B IT 쪽에 네.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예, 맞습니다. 예. 델의 사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그런 사상입니다. PC를 그렇게 오픈하고 편하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네네. 엔터프라이즈 쪽도 오픈 베이스로 어렵지 않게 네. 접근하겠다라는 게 이제 델의 엔터프라이즈 사상 중에 네.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사실 B2B IT 네. 기업 IT 쪽이 굉장히 이제는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옛날보다 굉장히 쉬워졌고 컴포넌트화됐다. 그렇죠? 인프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지 않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예. 복잡하니까. 예. 예.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대리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이런 오픈되고 이런 시대가 네. 되게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시겠네요. 아, 예. 저희는 틀림없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계속 인프라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이제 시장에서 정말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네네. 변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네. SDN 전략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말씀드린 그 차세대 SDN, 뭐 오픈 네트워크 기반의 SDN을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은 네. 이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생긴다는 거죠. 선택권이 더 솔루션들이 네네.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OS와 하드웨어가 분리된 SDN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OS 컨트롤러 없이 OS만 전문 OS를 인스톨 해가지고 전체 프로비저닝이나 관리를 해서 꼭 네트워크 장비를 서버처럼 쓰자는 사상이거든요. 네네. 아. 이게 이제 큐뮬러스, 오케이. 뭐 IP 아. 인퓨전 이런 부분의 방향이 하나 있고 SDN.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SDN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많이 사용을 하셨던 분야인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도 SDN 영역으로 포함시킵니다. 네. 즉 오버레이 솔루션인데요. 네네네. 가상 네트워크 구성한다라는 거죠. 네. VM웨어가 가장 이제 유명하고 네, 그렇죠. 물리적 네트워크와 상관없이 가상 소프트웨어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저희 파트너 중에 하나인 미도쿠라라는 데는 이제 VM웨어랑 다르게 오픈 스택 베이스의 오버레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회사.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SDN의 영역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세대 네트워크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SDN 컨트롤러를 넣고 네. 그러고서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네네. 1세대랑 다른 거는 OS까지도 컨트롤러에 맞는 OS로 전부 다 변경을 해서 네. 굉장히 이제 중앙 집중적인 관리가 아주 파워풀하게 일어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빅스위치 솔루션 같은 게 업계에서 이제 대표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분리의 개념으로 세 가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하드웨어 OS를 분리하고 물리적 네트워크와 가상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개념, 아니면 컨트롤 플레인과 포워딩 플레인을 분리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얼마나 고객사의 요 세 가지 방식 중에 네. 맞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SDN이 소개된 지 꽤 몇 년 됐잖아요. 예, 예. 그 실제 뭐 필드에서 느끼시는 지금 체감 온도랄까? 그건 어떠세요 지금? 요즘? 그러니까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네트워크 기반의 SDN을 구현을 하면서는 실제로 예전에 오픈플로우 온리 쓸 때보다는 실질적인 비즈니스도 많이 생기고 있고 POC도 굉장히 많고 이제는 좀 실체가 많이 드러나 네네. 있고 특히 이제 뭐 다른 나라는 더 빨리 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방식의 SDN은 이제 앞으로 방향 큰 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국내도 이게 POC 말고 예. 현재 POC만 진행되고 있겠지만 예. POC 말고 실제로 이것이 뭔가 그래도 작은 부분이라도 도입돼가지고 네. 한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델코리아에서 한 4개에서 네. 이제 뭐 곧 될 것까지 지금 5개 정도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요. 네네. 주로 이제 뭐 테스트 베드가 지금은 좀 많이 있지만 프로덕션으로 확장을 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를 위한 이제 오픈 네트워킹 SDN 네네. 솔루션. 네. 자, 그 이제 뭐 SDN이지만 네. 결국 이제 SDN 뭐 소프트 디바이스 하면 나중에 그 소프트 디파인드 뭐 데이터 세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랑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사상을 결합해서 사실은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네. 뭐 이제 APJ 델에서도 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스토리지도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는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스토리지를 구성을 한다라는 거고 네. 오픈 네트워크도 큐뮬러스나 이런 솔루션을 보면은 네트워크를 서버처럼 사용하자라는 그렇죠. 어떤 네네. 그런 사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SDS 위에 이제 어떤 오픈 네트워킹 같은 것이 이렇게 합쳐진 결합된 솔루션으로 제공이 된다면 이제 거대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자체를 그냥 네. 서버 관리자가 하나의 서버를 운영하듯이 이제 친숙한 리눅스 베이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제 네네.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제가 보기엔 SDN 굉장히 개념적인 게 많았는데 지금은 고객분들이 더 많이 아시고 네. 또 더 많이 이제 실체를 어디에 적용하실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님하고의 그 Q&A는 이따가 두 번째 세션 끝난 다음에 바로 두 분 게스트 모시고 Q&A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게스트는요, 델코리아의 김동욱 상무님입니다. 상무님 나오시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 세션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 관련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스토리지 사업을 맡고 있는 김동욱입니다. 네네. 아주 목소리가 아주 그냥 방송용이십니다. 저음이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라디오 DJ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자, 그럼 먼저 그 스토리지 쪽은 지금 네. 어떤 식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지난 시간에 이게 음. 지금 이제 저 대래 FR이 네네. 두 번째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네네. 지난번에 이제 신홍일 그 부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네. 좀 재미난 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변화하지 않는 네. 유일한 것은 변화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특히 스토리지 관점에서 보면 더욱더 많은 변화가 지금 스토리지 둘러싼 환경에서 일어나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데이터 폭증. 네. 그래서 날로 양쪽으로나 네네. 질적으로나 계속 이렇게 팽창하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네. 것인지 네네. 또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또 도입 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 네네. 깊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스토리지를 둘러싼 이런 또 기술적 그 변화들 지난해도 계속 일어나면서 뭐 전통적으로 중앙 집중식 그 형식의 이 스토리지들이 네. 어떻게 그런 병목 구간들을 이런 가상화된 또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그 한국 IDG하고 네. 올해 4월달에 네. 그 IT 담당자 한 500분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하신 대부분의 이제 그 IT 담당자들은 현재 그 스토리지 기술들은 대부분 다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능 네. 그리고 용량, 뭐 가용성 이런 관리에 큰 고민을 네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또 성능이나 용량은 이게 결국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나 돈이 또 필요하죠. 그렇죠. 네네. 비용의 한계에 이제 부딪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뭔가의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또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스토리지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네. 그 솔루션이 하나의 그 해법으로 그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예전에 그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가 네네. 그 처음에 뭐 그런 거 여기서 델에서 이제 그런 어플라이언스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타니스랑 같이. 네네. 저희 그리고, 네. 제품 이제 XC라고 하는 예전에 제품이죠. 올 초반인가 그때에서 왔을 때는 이제 한 군데 정도 지금 네네. 뭔가 레퍼런스가 있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몇 달 지났잖아요. 이제 네네. 네. 지금은 어떤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학교 아마 사례를 말씀드렸을 거고요. 그 네. 이후에 저희가 두 군데 더 레퍼런스를 확보했는데 네. 이제 이후는 유통업체의 기간 시스템,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체 아. 또 가상화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네네. 때문에 어. 이게 이제 뭐 다양한 워크로드에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이게 검증이 돼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또 현재도 사실 많은 고객사들과 네. 그 POC BMT를 저희 팀에서 하고 있어서 네.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영역은 단시간 내에 네. 하나의 그 이 솔루션 영역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델 쪽에서 네네. 그 좀 추가한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스토리지 네네. 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하고 그럴 수 이제 없죠. 그러면 새로운 거하고 네네. 어떻게 융합시키는지 그 전략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현재 그 스토리가 뭐 겪고 있는 이런 변화에 대한 준비 그리고 또 IT 담당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델은 두 가지 이 접근 방법을 제시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말씀해주신 대로 그 현재 전통적인 그 스토리지 영역도 단순하게 그대로 우리가 뭐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뭐 서버에 내장 디스크로 출발을 했지만 네. 이게 이제 외장 디스크가 되고 또 이게 가상화되고 또 이게 하나의 또 어플러스 형식으로도 계속 그 진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 그 과정에서 이미 그 IT 우리 그 담당자들은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내재화도 돼 있고 네네. 성숙도 돼 있고 또 기존에 투자된 부분도 굉장히 훌륭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뭔가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나 이런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네. 그 변화에 대한 준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최근에 전통적인 스토리지에서 굉장히 그 부각되고 있는 뭐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저장 매체를 SSD로 이제 도입을 하는 이제 플래시 솔루션인데 그 플래시 솔루션은 뭐 예를 들면 DB나 ERP 등의 이런 고성능이 요구되는 그런 오프로드는 네. 이 올플래시나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얼마든지 그 뭐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뭐 고성능이나 뭐 이런 고비용만 요구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또 이런 장기간 보관돼야 되는 데이터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저가의 네네. 그런 솔루션을 적용해서 얼마든지 비용 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하고 특히 그 저 델의 경우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네. 그 3D 낸드 공법이 적용된 이제 TLC가 장착된 TLC 플래시 TLC, 예, SSD가 SSD 장착된 스토리지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네네. 이 얘기는 현재 그 디스크 기반의 가장 빠른 그 하드 디스크가 15,000 RPM 정도 회전 속도가 네네네. 되는 속도의 이 사스 디스크 정도인데 가장 고성능을 내는 이제 네네. 그 스핀드 하드 디스크가 저희가 그 TLC SSD를 장착을 하면 그 비슷한 정도의 그 비용으로 네. 5배 이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출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전통적인 영역에서도 네. 그 개선을 통해서 그런 문제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스토리지 네네. 인프라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SATA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네. 이제 요새 훨씬 더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해진 맞습니다. SSD로 네. 이제 네네. 대체하는 것 네네. 이런 것이 하나의 방법일 거고 네네, 맞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네네. 이제 소위 또 다른- 혁신적인 네. 방법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거 혁신이면 아마 어떤 이제 거? 뭐 이 지식방송의 네네. 저 세미나 때도 저도 사실은 이제 봤고 네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뭐 접했을 솔루션이죠. 소프트 네네. 디파인드 스토리지 다 아시는 대로 뭐 구글이나 아마존으로 대표된 이제 네네. 웹 서비스 회사에서 출발한 그런 솔루션이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 386, X86 같은 예, 이런 범용 하드웨어에 의해 네.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이 확장성, 네네. 뭐 또 유연성, 빠른 관리 배포 그리고 나아가서 이 뭐 데이터를 이중화, 삼중화를 통해서 네. 이런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을 그 업무에 적용함으로 해서 또 하나의 그런 미래 준비나 네.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 요새 보면 하이퍼 컨버지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좀 나오거든요. 네네. 네. 요거는 어떤 개념 좀 말씀해 주시면 하이퍼 컨버지라는 네, 개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와 하이퍼 컨버지는 사실 이제 메커니즘을 같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 의미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용적인 하드웨어에 의해 네. 스토리지 기능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네네.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 기능을 사용하는 네. 그런 형태고 그게 보통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영역이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네. 이제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담당했던 영역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면서 네네. 이제 뭐 하단에는 이 JBOD 같은 이제 디스크가 붙어서 네네. 그 디스크에 대한 이제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모양을 우리가 이제 형태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한다면 하이퍼 컨버지드는 이게 이제 합쳐진 하나의 모양이 되겠죠. 네네. 그 안에 이제 더 특징적이라고 하면 이제 관리 도구까지 통합을 해서 아. 하나에 보이는 거는 하드웨어 박스 하나인데 네. 이게 이제 스토리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그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OS 쪽하고 네네. 이제 델 같은 거를 전문 기업하고 네네. 하나의 엔지니어링이 다 된 거죠. 맞습니다. 그것이 하이퍼 컨버지드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도 시중에 이제 그런 형태의 제품들을 솔루션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질문 주신 저희 그 우리 저 뉴타닉스 기반의 네네. 저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대표적인 하이퍼 컨버지드 네네.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의 제품이 네. 되겠습니다. 예. 그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스토리지들이 그런 식으로 하이퍼 컨버지드 형태로 많이 이제 필드에 많이 이제 사용화되리라고 보십니까? 그 모습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아까 그 전 시간에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썸띵,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하듯이 네.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로 서버를 관리하듯이 모든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 이런 뭐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나 서버를 관리하듯이
다만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그 폼의 형태는 나타날 수 있겠죠. 네네네. 하나의 합쳐진 형태나 따로 네. 분리된 형태나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든 이제 음.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 그 진화하고 음. 확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리 앞으로 이 소프트 디바이스 스토리지 쪽으로 네네.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스토리지 이런 미래의 변화나 그리고 우리 IT 담당자들이 말씀하셨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네. 그 접근 방안을 이제 제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저희 대래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전략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리 함께 일하고 있는 음. 다양한 그 파트너들사하고의 그런 에코시스템 네. 그리고 저희 그 검증된 그 대래 하드웨어 플랫폼 이 위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또는 그 스토리지 기능을 하게 해서 뭐 우리 그 전통적인 스토리지는 스토리지도 계속 그 진화를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는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그 전문적인 솔루션을 같이 결합을 해서 고객들이 저희가 네. 팔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고객들이 다양한 업무 로드에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게 저희 대래 스토리지 전략이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보니까 뭐 하나의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더라? 맵인가 뭐 이렇게 레퍼런스 키트처럼 네네. 그때 각 고객 그 인더스트리별로 그런 게 딱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네, 있습니다. 네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같이 나오시죠. 이사님도 나오셔가지고요. 네. 자, 김윤성님, 운영체제들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 나가는 상황인지요? 최근 보면 리눅스 OS로 교체가 많이 시도되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OS가 사용되면 아무래도 알아야 지식들이 많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기도 해서요. 그 네트워킹의 OS들 특히 이제 오픈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전문 OS들이 대부분 리눅스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전부는 아니지만 네네. 많이 있고 그리고 벤더사의 네트워크 OS도 리눅스 베이스로 가는 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네. 리눅스가 그 리눅스에서 주는 장점 때문에 이제 많이 그런 네트워크에서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네. 사용자 입장에서 OS가 다양해져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서버를 관리하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기가 더 쉬워지는 상황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서버나 네트워크가 어떤 커널이 같은 리눅스 베이스를 사용을 한다면 네네.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리눅스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OS는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리눅스라는 공통된 분모를 갖고 있다는 게 오히려 알겠습니다. 전체 큰 관점에서 보면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김수열님,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답을 네네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나가 보면 네. 아까 이제 저희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역설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에 이미 이제 인솔돼 있는 그런 스토리지 환경을 이제 개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이제 또 핵심 그 내용은 이미 이제 그 기존의 그 전통적인 스토리지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내재화나 또는 네. 성숙도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이나 이런 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될 때 약간은 이제 또 러닝 커브도 있어야 되고 네.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약간의 이제 좀 검증 작업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 네. 적용을 할 때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뭐 모든 걸 쭉 보면 뭔가 한번 바람이 불면 또 무섭게 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안 네, 불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레퍼런스 몇 개가 딱 생기면 또 구전 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땅덩이 좁아서 그런지 또 의외로.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다만 네.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첫 제품을 출시를 해서 가장 네. 짧은 시간 안에 의미 있고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또 규모도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이제 네.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고 현재도 많은 고객들이 지금 이제 검증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게 사실 내용 구성이 우리가 친숙한 X86 서버 위에 네. 실제 그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존에 있던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효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걸림돌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빠른 네. 시간 안에 접목이 되고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선호님, 김선호님, 하드웨어는 델 스토리지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 솔루션은 무엇이 있나요?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 솔루션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네네. 말씀하시는 네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는데요. 하나가 그 뉴타닉스 기반의 저희 그 하드웨어와 통합이 된 하나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죠. 그냥 딱 그 박스로 보이는 하나의 완셋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걸 이제 대래 하드웨어를 사고 그 위에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뭐 우리 대표적인 게 레이드에셋 셉이나 네. 그 다음에 넥센타나 또 마이크로 소프트의 스토리지 스페이스나 이제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고객들이 그 단순하게 이제 대래 그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설치해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업종에서 또는 필드에서 이미 검증된 형태의 레퍼런스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제시된 모델 안에서의 그 사양이 맞다면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델코리아 신호철 부장님께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몇몇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창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름이 나와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이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태신님, SDN이 좋긴 하지만 아무리 상용화된 칩셋 등을 이용한다고 해도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운영체제를 모두 수용하려면 각 운영체제에 대한 성능과 안정성을 위해 연구되어야 하고 이후 오류나 버전업 등에 대한 지원과 각종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기존 제품에 비해 가격이나 비용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닌가요? 해킹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취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조금 제가 길게 좀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네. 그 오픈 네트워킹이라는 건 결국 ONI 기반의 이제 베어메탈 서비스거든요. 스위치의 OS를 이제 선택적으로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말씀하신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오픈 네트워킹에 올라가는 OS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검증된 OS들만 사실은 살아남고 그 OS들만 그렇겠죠. 또 채택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리 일반 화이트 박스랑 다른 거는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저희는 모든 OS를 다 제공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저희랑 파트너십 검증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검증된 OS들만 지금 한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를 지원을 드리고 네. 계속 추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까지 동시에 메인터넌스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업계에서 알려진 오픈 네트워킹을 위한 OS들은 지금 어떤 안정성이나 성능 등에서 대부분 검증이 된 네. 일반적인 네트워크 벤더의 OS만큼 검증된 제품들만 검증이라는 건 이미 이제 커다란 굉장히 많은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서 이미 다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그런 네. 미국의 포털에서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일찍 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서 검증된 제품들이 사실 네. 지금 지사를 타고 이렇게 오는 네네. 제품들이라서 네.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상용 네. OS.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선호님께서 SDN의 구축 사례를 레거시 네트워크 시스템과 비교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제 가장 큰 사례가 이제 크라우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크라우드에서 서버를 관리하시는 걸 보면은 서버가 대부분 오토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OS로 올린다거나 했을 때 전부 다 원격에서 올려가지고 한 번에 다 디플로이를 한다던가 장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동화가 빨리 되어 있고 네네. 네트워킹은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네네. 자동화라든가 이런 프로비저닝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네. 오픈 네트워크 기반의 SD가 예를 들어서 뭐 큐뮬러스 OS 같은 걸 사용을 하면 리눅스가 그대로 네트워크에 깔리는 거죠. 네네. 그럼 서버에서 쓸 수 있는 오토 프로비저닝이나 이런 장점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네네. 그래서 지금 SDN이 제일 빨리 나가는 부분은 크라우드 부분입니다. 계속 확장되고 장비 수는 많고 네네. 사용 관리자는 정해져 있고 좀 자동화시키고 네네. 한 번에 매크로하게 컨트롤을 스위치를 하고 싶다 서버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엔 더 큰 사례가 있고 네네. 크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네트워크의 SDN 그러니까 OS를 바꾸는 오픈 네트워크 기반의 SDN 이게 가장 많이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레가시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제약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클라우드가 많이 활성화되면 네. SDN도 덩달아서 활성화되겠네요. 네. 무조건 이번에도 그렇게 클라우드 된다고 발전법이 이제 네. 좀 9월 28일 날 발효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준영님, 오픈 네트워킹에서 다양한 OS를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고객의 필요에 맞게 골라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의 OS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하는 건가요? 별도 구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공드리는 OS가 한 6개 정도 있어요. 저희 네. 이제 델 포스 10 OS 말고 그 중에서 용도에 맞게 이제 고르시는 거죠. 각 용도가 다 틀리거든. 네네. 방식도 다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김태식님, 운영 효율성과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존의 윈도우 서버들을 델의 유닉스나 리눅스 서버로 다운 사이징 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 중 소요되는 시간과 데이터 컨버전 문제 등 유의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이건 좀 오늘 주제가 약간 좀 떨어지는 네, 것 데이터 같아요. 마이닝, 그렇죠? 마이닝 참고적으로 네네. 델에는 유닉스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김효숙님, MS, VM웨어, 레드햇 등의 가상화 등을 보면 사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AS 관점에서 보면 MS 솔루션이 비용 경제적일지요? 아니면 오히려 가상화 전문 업체인 VM웨어 솔루션이 안정적일지요? 아니면 오픈 에코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레드햇, KVM이 답이 되나요? 지금 어느 편을 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대입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전부 근데, 다 근데, 환경이나, 근데 실제로 네. 환경이라는데, 자, 뭐 어느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보통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 고민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할 때 어떤 그 기준점이나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이제 요거는 지금 서버 가상화 쪽을 말씀을 하신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의 네트워크의 가상화도 비슷해요. 회사들은 뭐 VM웨어 네네. 솔루션이 그렇죠. 있고 MS 솔루션이 네네.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 글로벌 파트너 사례에서 이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네.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느 쪽이 더 오픈 진영에 돼 있고 뭐 레퍼런스나 비용이나 네. 어느 쪽이 더 오픈 진영이나 이런 삼각형 정도로 보신다면 각각의 네, 장점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선우님, 안정성 때문에 벤더를 선택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어떤 네트워크 OS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채택한다 하더라도 델에서 해당 OS의 기술 지원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화이트박스랑 가장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화이트박스의 문제는 OS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OS에 대한 MA 따로, 그렇죠. 하드웨어 MA 따로 해야 되는데 네. 델 오픈 네트워킹은 저희가 제공드린 OS에 대해서는 전부 통합 유지 보수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델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공급하겠지만 네. 델의 그 어떤 그 비즈니스 어떤 속성 자체가 굉장히 서비스에서는 더 많이 네. 변할 것 같아요. 컨설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게 이제 파트너들을 통한 에코시스템을 그러니까요. 통한 네. 컨설팅 서비스 회사로 이제 지향을 왜냐면 하는 에코가 돼서 좀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네. 서비스가 그거 뒷받침 안 되면 그거 사실 맞습니다. 의미 없는 네. 말이거든요. 네. 그죠? 네. 뭐 첨언을 하면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는 사실 이제 저희 그 파트너사들 네. 그 이제 전문화된 솔루션 그 소프트웨어와 저희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결합된 형태의 이제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많이 그 가장 대표적인 질문을 겪는 게 받는 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네. 통상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드웨어 네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어디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델에서는 어떻게 그런 또 유지 보수를 하고 네.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델에서는 그 당연히 저희 제품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 제품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네.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다 지원을 합니다. 네네. 그럴 수 있는 것이 저희 그 글로벌 차원에서 또 코리아 차원에서 그 기술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을 다 그 레디시키고 훈련시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가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답입니다. 자, 정성호님, 오픈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및 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그 SE 강원 부장이 요 답변을 그렇습니까? 드렸던 것 네네네. 같은데요. 뭐 네. 각각의 지금 검증된 OS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쓰는 보안 기능은 전부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네. 거기에 사용되는 OS가 상용 OS보다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검증된 OS고 다만 분야가 특화되어 있는 OS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우님,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의 스토리지 솔루션과 기존 스토리지 시스템의 물리적인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과 성능과 안정성의 차이가 있을런지요? 결론은
이 워크로드마다 이제 적용됐을 때에 이제 뭐 이런 BMT를 거쳐서 실제 이제 성능을 체크해보고 결과를 이제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있으면 안 되죠. 네. 네. 임근식님, SDA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하이퍼바이저 기반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최근 구글의 빅데이터 센터를 보면 클라우드 쪽은 컨테이너 기반, 도커 같은로 가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SDA를 준비해 가는 게 트렌드 방향에 맞을지요? 제가 아까도 설명 장표에 그 하이퍼바이저 기반인 거 하나, 그리고 컨트롤러 기반, 네네네. 또 OS 기반 이렇게 세 가지로 네네.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마 하이퍼바이저 기반으로 가는 것 같이 느끼시는 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레퍼런스 가장 많은 게 이제 하이퍼바이저 네네, 기반입니다. 그렇죠. 근데 향후에는 꼭 저럴 거라고는 보진 않고 지금 컨트롤러 기반으로 가는,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뭐 빅클라우드 패블릭이나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그 세 가지 방향은 아마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이게 네. 6개월 만에도 트렌드가 변합니다. 뭐 이쪽 네. 분야가 갑자기 레퍼런스가 많이 생기다가 또 이쪽 분야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그 세 가지 진영은 델만 쓰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네네. 앞으로 SDN이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계속 이제 트렌드도 바뀌고 골고루 이제 발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퍼바이저 기반이 지금이 많긴 많습니다. 네네. 훨씬 더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기업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까 같이 그냥 오픈플로우 해가지고 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다 일일이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변화가 좀 네. 덜한 거죠. 하이퍼바이저 네네. 기반이 변화가 훨씬 덜한 방식의 SD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혜원님, 컨설팅 지원이나 향후 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도 가능한지요? 어떤 여러분이 이 두 분 이메일이 지금 그 댓글창에 있거든요. 두 분 그 이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나중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요청 사항들은 자료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또 대래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또 온라인 답변을 해줘가지고 네, 굉장히 네. 수월하게 아니면 두 분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지금. 네. 자, 그다음에 박한진님,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개념이 점점 커지면서 SDN과 SDS까지 논의하게 됩니다. 델의 장점이라면 이러한 모든 하드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을 생각하는데요. 그 실제로 델에서 아키텍처 설계나 구성을 위한 컨설팅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요? 단순 하드웨어 제한이 아닌 성공적인 프로젝트 구축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오늘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영역은 이런 프리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는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수가 네네.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이거 끝나고 저한테 메일을 한번 뭐 상담이라는 걸 주셔도 되고요. 네. 저희 사업부에서 지금 뭐 질문에 답변 주시는 저희 사업부 분들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레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영현님, SDN을 언뜻 보면 최신 트렌드 기술 모아놓은 것 같은데 각 기술들을 모아 놓았을 때 표준 규격이나 표준화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또 현재 신규 구축이 아니면 대부분의 기존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인지요? 혹시 공공 부분이 있다면 사례 부탁드립니다. 레가시 시스템에서 SDN을 하지는 뭐 사실은 잘 하기는 이제 쉽지는 않죠. 이제 개수 그렇죠. 자체가 많아야 그렇죠. 되고 그런데 네. 이제 공공도 요즘엔 크라우드 지능법 이런 거 관련돼서 공공의 크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네트워크 제한은 굉장히 많이 네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에 지금 G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도 SDN 같은 거 쓰나? 그런데도. 뭐 일단은 뭐 저기 고려 대상은 어디든지 될 거라고 네네. 보고요. 공공은. 그래서 이제 여기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SDN 자체가 목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객들이 쓰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플랫폼에 제일 맞는 어떤 형태가 SDN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뭐 네. SDN을 위한 SDN을 하시지 네,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이든 어디든 대규모로 쓰이는데 크라우드성 인프라인 데가 잘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SDN.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 이제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씩 좀 이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하신 분. 네. 예, 저는 네. SDS 걸림돌이 어떻게 되는지 네. 여쭤보신 김수열님. 김수열님. 네. 저는 질문 유 이사님은? 굉장히 많이 해주신 김선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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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김수열님하고요, 김선호님. 네, 이 두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핸드폰,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저희가 샤오미 배터리 보내드리겠고요.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 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LG 사운드바, 그다음에 던킨 도너스 커피 세트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추러 갈까요? 상무님부터. 네. 예,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델은 스토리지 전문 그 솔루션 이제 벤더이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논의를 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 상황이 계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컨택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사님. 예. 네. 예,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델 네트워킹은 오픈을 완전히 지향하는 메이저 벤더 유일한 벤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솔루션이 오픈 네트워크 또는 오픈 네트워크 기반의 SDN인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혹시라도 향후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 아마 이것이 그 추석 전에 마지막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추석 이후에는 여러분들 여기 좀 들어오실 때는 좀 이렇게 그 실내만 보여주지 말고 자기 얼굴 보여주든지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이미지 같이 올려가지고 우리 여기서 좀 재밌게 서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